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며 20, 3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시간 동안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서울구치소로 들어서는 김건희 특검팀 차량. 2시간 20분 뒤 같은 차량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없이 빠져나갑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겁니다. 문홍주 특검부와 검사, 수사관 등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 수용실 문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며 20, 3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시간 동안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교도관이 강제로 끌고 나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다음번 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간 뒤 바로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언론에 옷차림을 공개한 걸 비난했습니다.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존엄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용 환경을 사실상 자랑하듯 떠벌리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물리력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특검은 교도관에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구치소 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김홍희, 배보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김건희 여사 소환이 당장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도 다시 시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수사가 정점에 달하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또 김 여사 조사가 수요일로 잡혀 있으니 최대한 내일이나 모레 중에는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향방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체포 영장 집행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완료하겠다, 이런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제 1차 시도 때요, 이미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차회, 그러니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체포 집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고지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엔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데리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기자, 강제로 나오게 할 방법이랄 게 있습니까?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검 관계자들, 그러니까 특검보와 수사관이 윤 전 대통령 방 앞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 교도관들을 지휘해서 방문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었는데요. 구치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에서는요,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든 누구든지 불법 체포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단 7가지로 한정돼 있다는 게 근거인데요. 앞에서 구치소장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 같은 겁니까? 네,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이 상황이요. 변호인단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내란 특검이 소환했을 때 윤 전 대통령, 특검이 5번 부르면 5번 다 나가겠다 이렇게 출석 의지를 보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구속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특검 수사에 응할 의지 자체를 상실한 상태 이렇게 측근은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변호인 선임계도 지금 새로 냈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전면전 준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1차 체포 시도를 할 때까지도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선임계도 내지 않고 대응을 일절 안 했었는데요. 체포 무산 이후에 김홍일, 배보윤 두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탄핵 심판뿐 아니라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도 동석했던 변호인들인데요. 당장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경우 조사 입회를 대비해서 선임계를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선임계는 내지 않은 다른 변호인들도 내일 오전 9시 반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구치소 내부와 외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포진하면서 내일 특검 움직임에 실시간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